자, 이번에는 자동차 기관에서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서 기관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기관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우리 흔히 알고 계시는 그 연료에 따른 분류가 조금 색다른 분류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솔린 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휘발유라고 할 수 있죠. 흔히 휘발유, 가솔린 이렇게 혼재되어서 많이 부르는데요. 가솔린 기관, 이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기하고 가솔린을 혼합해서 혼합가스를 만들게 됩니다. 혼합가스를 만들어서 요거를 실린더 속에 넣고 압축한 다음에 높은 전압의 전기적인 불꽃, 우리가 외부에서 불꽃을 전기적인 불꽃을 가한다는 거죠. 임의적으로 이 불꽃을 가해서 연소를 시켜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런 가솔린 기관의 장점이라고 하면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고속 회전에 조금 유리하고요. 그리고 승차감이 비교적 정숙할 수 있다. 정숙해서 승차감이 우수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우리가 가솔린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디젤 기관이 있습니다.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로 공기를 흡입하고, 여기서는 순수한 공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왜 순수한 공기라고 하는지 조금 더 구조를 보고 디테일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순수한 공기만을 흡입하고 압축한 후에 그 뒤에 뭘 분사한다? 디젤이죠, 디젤 연료를 분사해서 압축되어 있는 열에 의해서 연소되는 자기 착화 방식이다. 자기 착화를 시켜서 이제 동력을 얻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착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자기 착화는 여기서 위에 가솔린 기관에서 얘기했다시피 강제적인 불꽃, 전기적인 불꽃을 갖다 대지 않아도 주변의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저절로 자기 혼자서 불 붙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데는요. 그래서 자기 착화 방식이다. 이 내용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디젤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출력이 큽니다. 출력이 큰 이유는 높은 압축 압력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높은 압축 압력을 사용하는 이유도 열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압축 압력을 높인다. 우리가 공기를 압축하게 되면 주변 열이 올라가게 되죠. 밀도가 상승하면서 열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압축을 강하게 시키기 때문에 강한 압축을 한 후에 폭발을 시키게 되면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대형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압축해서 빵 터뜨리다 보면 당연히 진동은 커지겠죠. 그래서 진동이 좀 큰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LPG 기관이 있습니다. LPG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기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전기적인 불꽃으로 연소를 시켜서 동력을 발생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대신에 연료를 LPG를 사용한다.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한다. 요 내용만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LNG 기관도 있기는 합니다. 뒤에서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LNG 기관보다 열 효율은 조금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NG 기관 나왔습니다. LNG 기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산에서도 버스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LNG 버스 이런 거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똑같습니다. LNG 혼합가스를 공기와 함께 같이 넣어서 전기적인 불꽃으로 연소시켜 동력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 효율은 LPG보다 조금 더 높고
장점은 공해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산 시내에서도 LNG 버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즘 한참 핫한 내용이죠. 전기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 이거는 기관을 부류에 포함시키긴 힘들겠지만 우리가 학습해야 할 내용이죠. 왜냐면 기관은 전기자동차에서 기관은 없어지고 그 기관 자리에 뭐가 있겠습니까? 모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전기적인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전동기에 모터에 공급해서 구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 대신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 배터리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와 그리고 전동기가 가장 큰 구성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차들은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는 있죠. 지금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차들의 단점이라고 하면 배터리 충전 문제로 충전이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1회 충전을 한 후에 최대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조금 한정적이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현대차에서 많이 개선이 되어서요. 물론 뭐 도요타 차나 세계 각국의 메이커들이 앞다투어서 만들고 있지만 현대차에서도 한 번 충전에 한 번 완충해서 400km 이상을 가는 자동차들을 요즘 내놓고 있어서 우리 한국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나름대로 실용성이 있는 그런 차량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마 전기차의 가격도 내려올 것이고 보급도 더 증대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전기차의 단점은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짧다고 하는 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존에 쓰던 우리 내연기관하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가 조합된 동력 장치라고 합니다.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조합된 동력 장치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할 때는 배기가스,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을 테니까 친환경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전기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배터리가 부족할 때에는 또 기관을 구동시켜서 충전도 하고 차량이 주행도 하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 짧은 주행거리가 짧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요즘은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차 뿐만 아니라 현대에서 넥소라고 하는 차량을 내놓았죠. 수소 전기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을 통해서 조금 더 충전 시간을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해서 충전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연료의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페이지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학교에 등교를 하셔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이퓨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이퓨얼의 장단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 볼 건데요. 바이퓨얼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그림에서 같이 가솔린과 LPG 연료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동시보다는 순차적으로 사용을 해서 기관을 구동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료적인 효율만 놓고 따지면, 효율이라고 하면 비용 대비 효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PG 기관이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 택시와 같은 상업용 차량들은 다 LPG 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솔린 연료보다는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요 두 연료를 같이 병용해서 사용함으로써 좀 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연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연료를 두 개를 나누어서 공급을 하는 것 뿐이지 엔진이 두 개가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엔진에서 LPG 연료와 가솔린 연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기관에 사용되는 연료에 따른 부류를 알아보았습니다.